자,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가는 길 김소월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김소월 해서 본명은 정식이었고요. 유명하죠? 진달래꽃. 네,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합니다. 어떤 부분? 민요적 서정시를 주로 썼다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의 보편적인 정서가 뭐대요? 정한이라고 하죠. 정한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초코파이 정이죠. 이 정과 한, 이 한스러움 이런 것을 진솔하게 표현한 시다 해서 우리 민족의 보편적인 정서 정한 이런 것 정도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작품을 들어가 보도록 하지요. 그립다 말을 할까? 그럼 그립다 이 딱 뭐라고 써? 어떻게 보면 바로 어떤 화자의 심정을 바로 단적으로 표현했죠.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러니까 원래 말을 할까 하니 이게 얘로 여기로 갔었어야죠. 여기 이 위치에. 그죠? 이게 바로 뭐냐면 근데 이게 넘겼잖아요. 이거를 행간걸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면은 행간걸침을 함으로써 주는 효과가 뭐겠어? 어떤 망설임의 감정을 표현하기엔 좋겠죠. 이해되셨나요? 한이가 일로 가면은 어떻게 보면 망설임 감정이 조금 덜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딱 하니까 이 행간걸침을 써가지고 밑으로 내려버리니까 오히려 그 망설임의 감정이 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 보면 또 보면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여기서 여기 부분을 보면 그립다는 말을 할까 생각하니까 그리움이 더욱 사무친다 이 말이죠. 이게 좀 어렵긴 하죠. 이해하면 쉬워요. 그립다는 말을 할까 생각하니 그리움이 더욱 사무친다. 이거 여러분 아직 잘 이해 못 하실 거예요. 나중에 2년 후에 군대 갈 때 느끼실 거예요. 그때 가는 길을 한 번 더 읽고 입대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냥 갈까? 이거 뭐죠? 그냥 갈까? 아니까 뭐야? 이 지금 내적 갈등이죠. 이 내적 갈등하고 이 망설임. 그래도 다시 더 한 번 하는데 점점점점 이 말줄임표를 썼죠. 이게 뭐예요? 어떤 미련, 여운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주된적으로 여기 보면 이 느낌 보면은 내면 심리를 묘사하고 있죠. 이 내면 심리를 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먼저 이 정서적인 걸 얘기를 한다 해서 선정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별하는 안타까움, 망설임, 갈등 이런 부분이 조금 심화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뒤로 봅시다. 저산에도 까마귀, 들의 까마귀. 이 까마귀는 무슨 색깔이죠? 이 검은색이죠. 그러니까 약간은 뭐랄까 어둡고 이렇게 슬픈 이미지로 가고 있지요. 흔히 누가 돌아가셨다가 하면은 영화에서도 보면 까마귀가 막 울어대는 장면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둡고 좀 슬픈 이별의 어떤 분위기를 이미지 혹은 어떤 이별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그래서 서산에는 해진다고 해진대요. 해가 지고 있는 부분 이건 뭐죠? 어떤 시간적 배경을 얘기해 주고요. 그래서 지적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한 가지 중에 이 까마귀가 이 이별의 어떤 그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하지만 이거는
이 객관적 이 상관물에 해당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객관적 상관물하고 감정 이입에 대해서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감정이입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그 어떤 대상이 본인과 이 화자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으면 감정이입인데, 이 객관적 상관물은 그러지 않고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얘가 막 이 까마귀가 슬퍼한다 뭐한다라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는데, 까마귀를 이 소재를 꺼냄으로써 어둡고 슬픈 이미지를 그려내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둘 다 뭐하냐, 어떤 분위기를 심화시키는 거는 둘 다 맞아요. 객관적 상관물도 분위기를 심화시키고 감정이입도 어떤 분위기를 심화시키는데, 감정이입은 그 화자의 감정이 그대로 들어간 거고, 객관적 상관물은 그 화자의 감정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 어떤 감정이 심화된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객관적 상관물을 씀으로써 까마귀가 화자의 이별을 화자의 이별을 재촉하는 대상이죠. 그래서 이별의 안타까움을 심화합니다. 네. 쉽게 얘기해 볼까요? 예를 들면 누구 한 명이, 학생 한 명이 여자친구하고 헤어졌어. 길을 가다가 들판에 꽃 한 송이만 폈어요. 꽃 한 개만. 그랬더니 딱 뭐야, 얘가 말해. 너도 외롭겠구나. 혼자 펴서 나도 헤어져서 외로운데. 이러면 얘는 감정이입이야. 이해됐어요? 얘의 감정이, 얘는 지가 혼자 핀 거지. 얘가 혼자 될 걸 알았나, 이 꽃은. 그죠? 그런데 보세요. 얘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저 나무 위에 새 두 마리가 그냥 정답게 이 둘의 짝이 이렇게 서로 막 지저귀면서 놀고 있어. 얘가 방금 헤어진 애잖아요. 얘를 딱 보더니 얘 감정이 얘한테 이입된 건 아니죠. 얘네들은 지금 뭐 행복해하고 있지. 근데 얘가 딱 보면서 니네들은 행복하구나. 나는 혼잔데. 어때? 이별의 분위기는 심화시키고 있는 건 맞죠. 그런데 얘 감정이 얘한테로 간 건 아니지. 이건 객관적 상관물이야. 알겠습니까? 직접적으로 그 감정이 들어간 건 아닙니다. 얘는 뭐예요? 이별을 어떻게 보면 재촉하는 존재예요. 가자 빨리, 야 해진다, 해 넘어간다, 빨리 가자. 이런 시간적 배경, 이거 뭐예요? 어떤 시간의 긴박성을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강물, 뒤강물, 그래서 어떤 이 앞강물, 뒤강물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소재이기도 하고요. 무엇이? 이 강물이라는 게 또한 객관적 상관물이기도 합니다. 이 강물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소재이기도 하고, 어떤 이별의 이미지를 지니는 소재입니다. 이별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어요. 뭐가? 이 강물이. 까마귀, 그 다음에 강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객관적 상관물이면서도, 그러고 이건 이제 어둡고 슬픈 이미지지만, 강물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죠. 왜?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흐른다라는 건 뭐죠? 이 물이 흐르고 있다는 건 인간의 의지로는 할 수 없는 거죠. 인간의 의지로 어떤 물을 흐르는 걸 멈출 수가 있나요? 어떤 애는 와가지고 뭐 어벤져스 얘기하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나한테 그런 얘기하면 인간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해서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이게 뭐야? 어떤 이별을 재촉하고 있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리여. 이건 뭐지? 이거는 흐릅디다 그리어
그려라는 어떤 이 평북 방언입니다. 흐릅디다 그려를 이렇게 쓴 이게 평북 방언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거 보면 앞에서 보면 여기는 내면 심리를 말하고 선정 먼저 그 정서적인 부분을 얘기를 했다면 여기는 지금 외적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까는 내면을 얘기했다면 이건 외적 상황을 얘기하는데 후경 이 어떤 뒷부분에 이 배경들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뭐예요? 1년은 이별의 안타까움, 2년은 망설임과 어떤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그죠? 이 3년에서는 떠나기를 재촉하는 까마귀, 그리고 4년에서는 따라오라고 재촉하는 강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제 이쪽 부분에다가 하나 이거 써줍시다. 이런 특징들. 선정, 후경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먼저 이 정서적인 걸 말하고 뒤에 배경을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유음과 비음이 많이 사용됐어요. 유음은 리을이에요. 비음을 사용하면 어떤 게 되냐, 이런 것들이 음악적 효과가 있습니다. 밝고 경쾌해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리듬감을 부여하기 좋아요. 그 다음에 객관적 상관물이 등장하죠. 어떤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떤 여기 특징적인 행간걸침이 있다든지 어떤 시행 길이와 이 어조로, 이 시행 길이하고 이 어조로 뭘 표현한다? 화자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화자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이 정도로. 하나, 둘, 셋, 넷 개 정도.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알아둬야 할 게 뭐냐면, 여기는 운율이 뭐냐면, 이거는 삼음보예요. 삼음보. 그 다음에 7호조의 민요적 율격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학습활동을 통해서 알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